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장 후반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라고 지점 연락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0.4%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2541포인트대고요.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한 것이 좀 주요합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특히나 한 7,300계약 이상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오후 들어서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정오 이후까지도 괜찮았는데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 2539포인트대까지 터치하기도 한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변동성이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커지는 모습,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1220억 원대까지 지금 쌓였고요. 기관 1025억 원 여전히 매도합니다. 개인은 1837억 원, 오히려 개인은 매수 물량을 더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10포인트 여전히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10 딱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강보합권인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좀 다른 모습이죠. 장 초반에 빠졌다가 쭉 올라오고 이내 지켜나가는 모습들, 710선 사수하는 모습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677억 원 팔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기관이 240억 원 사고 개인은 487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 없이 이번에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1115원 70전까지 10전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하락이었는데 지금 상승 반전을 한 원달러 환율 보합 수준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나오는데요. CJ제휴제당, NC소프트,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일진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CJ제휴제당부터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고 음식료업종 대장주긴 한데 그동안 36만원대에서 37만원대까지 박스권에서 거의 도통 움직임이 없던 종목인데 오늘 39만원, 40만원까지 지금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 호실적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6%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CJ제휴제당 우려 모두 해소시키고 주가 우상향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역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의 약세입니다. 이 정도의 주가가 이 정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은 그동안 예측이 돼 있었고 기대감으로 충분히 반영이 돼 있었다. 그리고 재료가 나오는 순간 오히려 쭉 빠져내려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작 기대 정도로 지금 나온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재개된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는 24,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6, 7%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급등세 조금 진정이 되면서 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일 장 마감 후에 흑자 전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도 레포트 발간을 하면서 비중 축소해서 지금 매수 국면으로 오히려 추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나흘 만에 지금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B3 시판허가 소식이 나왔고요.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소재인 일렉포일 전문 생산업체로 알려진 일진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열간 1만 통 규모의 공장 신축한다. 이로 인해서 공급도 더 확보될 수가 있고요. 실적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13%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SKC 코오롱 PI
DGB금융지주, 만도, 프로스테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 잘 나오고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이었습니다. 2%대 상승 가져가다가 16만 원대 터치하고 이내 빠져내려왔고요. NC소프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달성했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부분이죠. SKC 포롱 PI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하는 SKC 포롱 PI인데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10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전일 미국장에서는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이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아이폰 10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SKC 포롱 PI가 오늘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보합권까지 빠져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름세를 보이다가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지금 빠져내려오는 종목들이 다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올 정도로 장 후반에 공시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였죠. 하이투자증권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DGB 금융지주로 인수가 됐고요. 하이투자증권은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로 지금 본점을 두고 있는 DGB 금융지주로 인수가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인수가 된 이후에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인데 시장은 글쎄라는 단기적인 의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투자 불확실성이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 4.79% 오늘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큽니다. 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급락했었는데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4%대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탈모 개선 확인 논문 발표에 이틀째 급등하면서 오늘 6,600원 터치했는데 현재는 1.84% 상승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 채널 일정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하는 상담 도와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그리고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석 소장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 오늘은 외국인이 어제 순매수한 종목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11월 들어서 상당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신고가 랠리가 있었고요. 정확하게는 11월 초부터 어저께까지 누적적으로 매수매도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 약 5,398억의 수 매수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런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오늘 새벽에 애플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신고가 랠리 이런 의미 속에서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 시기 4월 달이죠. 외국계 증권사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 절대 6만 원 못 갑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 10월 달에는 9만 3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국내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의 상당히 혼돈성이 커지는 것이 지금의 기본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UBS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 때 6만 원이 아니라 하반기 때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이슈가 올라왔었죠.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넷리스트가 있습니다.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소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 팩트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들을 제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결정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들어 특징들이 보호무역주의가 있다면, 또한 지난 시기에 월풀 비롯해서 미국계 몇몇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업 실적이 부진한 것을 한국계 또한 일본계 때로는 중국계 기업들의 어떤 덤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가 결국 넷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송하게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전혀 SK하이닉스 샀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판단인지 몰라도 외국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겠다, 그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이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매수매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는 데일리로 외국계가 좀 매수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난 10월 11일 어떤 고가 갔을 때 고가 가기 전에 외국인들은 계속 순 매도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넷리스트가 이렇게 소송, 제소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계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소폭이나마 약 8만 원대까지 밀리더라도 나는 사겠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LG화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약 2조 3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누적적으로 2조 3천억이면 2016년 1년 동안 온기도 2천 3천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번 3분기 동안, 즉 2016년 온기 동안 영업이익을 이번에 달성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이쯤 되면 좀 팔겠다 색깔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겠지만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즉 42만 5천 원대까지 갔던 모습 보이겠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실적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난 실적 10월 중순에 나왔고요. 이 당시 LG화학의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그 이후로 외국계는 그 이후에 순매수했다는 것은 3분기 넘어서 4분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는 좀 팔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겠지만, 자, 외국계는 여전히 돈이 많기 때문에, 자, 3분기 좋아지고 있어? 그럼 나는 4분기 또 여전히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색깔을 상당히 보이겠습니다. 또한 삼성 SDI 부분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엇갈린 부분입니다만 외국계는 좀 순매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00원대, 방금 보합세로 돌아섰는데요. 22만 1,0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실은 외국계나 국내 증권사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세계 글로벌 시장 가운데서 배터리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 SDI가 좋아집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11월 초 예상보다 그 데일리 거래 기준으로 보면 외국계가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많았습니다. 이렇게 데일리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기간이 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오늘까지 모습인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이렇게 하루에 데일리 기준으로 이렇게 순매수했던 날은 상당히 많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순매수했던 것과 맞물려서 11월 2일 날 신고가 갔다는 것은 결국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외국계 매매와 같이 좀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 우리가 소위 전기차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전기차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가 테슬라입니다. 통상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가고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2017년 1월 달부터 최근 지난 9월 달에는 389달러까지 갔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올 한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정확하게는 1분기 실적도 부진했고요. 2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지난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참여자가 판단이 좀 달리 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가 그동안 테슬라 CEO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 주가는 고평가입니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고요. 다만 지난 9월달 실적에 나왔던 10월달에 주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월가에서 참여자가
테슬라가 그동안 실적이 계속 부진했는데 이것이 결국 전기차 시장의 레벨업을 위한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멈춤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 보니 테슬라가 정말 안 좋을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 SDI 최근 들어서 상승 그리고 기본적인 모멘텀 가운데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의 모멘텀이 꺾였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매수했다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LG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또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월풀 얘기를 좀 잠깐 드려봐야 되겠지만 이제 미국 기업 가운데서 월풀 뭐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월풀이 ITC에 제소했습니다. 뭘 제소했냐면 우리가 세탁기를 팔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백색가전의 주자인 LG전자가 덤핑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소를 했다는 걸 제가 지난 시기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결과가 22일 날 나옵니다. 즉 22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정말 월풀의 얘기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백색가전의 소위 그 어떻게 보면 세탁기 쪽이 정말 덤핑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던 것이 사실관계다. 그런 관계들을 22일 날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상당히 그 가운데도 외국계가 매수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계가 매수가 지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10월달 이후에도 데일리 기준으로 매수가 있다는 것은 월풀 관련돼서 ITC가 LG전자를 제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선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만약에 외국계 증권사가 먼저 알게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월풀 이번 22일 날 ITC 제소 결과는 LG전자가 혐의가 없다. 이런 어떤 부분과 일단 좀 예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CI 부분입니다. 자, OCI 관련돼서는 최근 이슈가 좀 있었죠. 뭐 KB증권에서도 평가가 나왔고요. 몇몇 증권사에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태양광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증권사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OCI 관련돼서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KB증권 같은 경우에 12만 원까지 올려놨고요. 이건 목표가를 좀 올려놨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증권사의 목표가를 보면 많게는 15만 원, 때는 18만 원까지 보이고 있는데 KB증권 입장에서 보면 폴리실리콘의 가격, 폴리실리콘 이런 부분들이 포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태양 관련돼도 우리가 보실 거는 결국 유가입니다. 즉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체에너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 같은 경우도 57달러, 뭐 지난 3개월 전에는 유가가 3% 급등 또는 어제와 오늘 합쳐서 1%의 소위 약세를 보였다면 즉 유가가 그만큼 급등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관련돼서 OCI 소위 이런 어떤 전기차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그 OCI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반대적인 급부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순매수가 커지고 있고요. 지난 7일, 즉 이틀 전 결국 12만 8,500원까지 갔다는 것은 외국계가 OCI 주가 급등한 것은 맞지만 유가가 그만큼 급등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태양광 관련돼서 대표적인 OCI가 상승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들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들 예상보다 선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11월부터 어저께까지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관전 포인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OCI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현대홈쇼핑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오늘 3.66%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 현대홈쇼핑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였던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영업이익은 예상 좋게 나와주면서 이런 주가 상승률을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그 외형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한 전략을 고수해왔던 부분이 이번 3분기 때 3분기 때 나타났더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취급군 2% 중과 수준에 좀 그쳤고요.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비해서 3.2%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홈쇼핑 업에서 전체적인 그 모든 수익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우선 그 현대홈쇼핑 외형보다도 이 내부 안에 쪽에서의 그런 수익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티커머스 취급고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도 이 3분기 실적에
영업이익에 미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고마진 상품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죠. ETB 티코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까지 성장을 하면서 양호점을 이어갔다는 점도 이 현대옵션의 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송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입액을 포함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연간 송출 수수료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 어떤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위주 전략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 현대홈쇼핑의 기업 가치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홈쇼핑의 어떤 좀 목표 주가를 특별하게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127,500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연간 그 주가 수준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저평가 수준에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하는 것과 비하면 분명 이 부분은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가격에서 저는 그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좀 매수를 하고 126,000원에서 127,500원 사이를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14만원, 손절가는 113,000원 맞습니다. 네. 현대홈쇼핑 현재 가격 부근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4만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요. 팀장님, 이번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넷마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나타내는 흐름이었고, 지난 월요일에 급등 한번 나타난 이후로 지금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 결과를 보면 그 넷마블 게임즈의 지금 주요 주축 매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 국내 매출은 전분기보다 40% 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이 좀 노후화가 됐고 리니지 M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자의 이탈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북미와 유럽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서 서구권 시장에서의 흥행 역시도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사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중국 매출 추정치를 좀 올려잡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은 만큼 게임 인구도 당연히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드 리스크 해소가 된다면 국내 게임 업체에도 당연히 그 부분이 호재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중국 매출 추정치가 한 일평균 기존에 한 30억 초반에서 지금 약 40억대까지 좀 늘려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넷마블 게임즈의 그 테라 M과 넥슨의 오버히트가 오는 28일에 좀 나란히 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작 게임들이 동시에 출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좀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현재 넷마블 게임즈 추가 반등 여부는 이 테라 M에 좀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구간에서 이제 제가 수정해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잡아드렸던 목표가는 19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9만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절가 같은 경우 1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17만 5천원이 깨지 않으면 19만원까지 그냥 한번 달려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선 ENT 보겠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는 조금 지루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완연하게 그 상승 기조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고점, 9월 달에 있었던 전 고점이 되는 7,000원대를 벗겨낸 가격이기 때문에 역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포스코와의 소송 2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포스코의 손해배상 증액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어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인선 ENT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사업 여전히 호조입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건설 폐기물 사업의 호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해볼 포인트는 그 자회사 인선모터스의 실적입니다.
자회사 인선모터스가 그 실전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그 인선모터스의 기업 공개, IPO도 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IPO가 가시화되는 가능성 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인선이엔트의 주가에 당연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전고점을 넘어서고 이평선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 없이 홀딩하시는 관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해드렸었던 목표가는 7,500원입니다. 7,5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관점이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손절가 6,200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익절가로 좀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6,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6,900원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는 관점, 목표가는 7,500원까지 바라보고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에 어쩌면 그 신고가를 기록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그 IR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을 회사 내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계절성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 2,700억에서 2,900억 정도 레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양호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 부분에 있어서 국내 선도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조명 부분의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조명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것 자체도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동안 거의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커요. 하지만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 없이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역시 홀딩하시고 계속해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시해드렸었던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29,500원이니까 상방으로 3만원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3만원을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갈지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3만원 기존 전략대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국내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약간 눌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배당주 펀드의 그 성과가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펀드로 그 시중에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 전통적인 고배당주 중에 하나로서 그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에서 주로 편입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기업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처음 주식 배당금이 예금보다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은행 금리는 좀 낮아지는 반면에 기업들이 높은 실적과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또 앞으로도 기업의 단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배당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면 기업은행의 추세도 쉽게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국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소수 의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주에 유리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해드렸던 이제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이전 고점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략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전략 16,0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역시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오늘 이제 하락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0만 원대를 지지하고 실적 기대감에 반등을 했다가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한번 체크해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27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증가했습니다. 거의 급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치 실적 기록에도 이제 밀리는 이유는 역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이제 리니지 M이 이제 막 출시가 됐고 또 공성까지 막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매출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조금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반영이 되면서 음봉에 거래량도 많이 실리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M의 첫 번째 공성전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두 번째 공성전 요새가 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 그 리니지 M의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PC 게임보다 그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빠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니지 자체적으로도 그 최신작을 비롯한 신작 게임 한 4종 정도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NC소프트가 완전히 리니지 M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NC소프트의 뭐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추가 다른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홀딩해왔던 종목이고 지금도 수익폭이 크기 때문에 뭐 굳이 빠르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시해드렸던 이치할가는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을 안 깨면 빠르게 팔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47만 원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보자라는 관점, 목표가는 47만 원, 그리고 이치할가는 40만 원을 설정하고 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상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을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13분이어가지고 종목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순매도한 종목 살펴볼 텐데 김진석 선생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뭐 11월부터 어저께까지 국가 지자체 어떻게 보면 우정국을 우리가 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까지 9,732억에 순매도했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국가 지자체가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좀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어떻게 보면 일본, 한국 이제 중국까지 방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순방 중인데 이와 관련돼서 일단 국가 지자체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한미 FTA 재협상이 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현대차, 포스코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를 들어서 11월 달 이후에 매도했다고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턴이 좀 달리 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는 이게 그리 크지 않지만 11월 달 이후에 순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지난 3거래일 전,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어떤 순방 이후에는 예상보다 매도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대차가 따라서 매도세 커지고 있고요.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어제 11시 연설에서도 결국 한미 FTA 얘기가 없었다.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미 FTA까지 좀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한미 FTA는 어떻게 내가 바꾸겠다 그런 색깔이 강했다는 걸 보면 결국 국가 지자체는 일단 현대차를 비롯해서 소위 철강업종들 그런 어떤 매도와 직원으로서 그럼들이 좀 같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어저께 이벤트가 났었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그 가운데서 하나 종합화학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상보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현재 아직까지 플러스 100원, 플러스 50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하나 종합화학의 지분을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팔게 된다면 계산으로 보면 삼성물산이 좋아야 되는데 예상보다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시기에 일성신약이 다시 한번 삼성물산 관련돼서 즉 항소를 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삼성물산 어떤 이슈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삼성물산 즉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자, 법원의 판단은 합병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일성신약이 소를 제기했는데 참여자들은 일성신약이 상당히 그래도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 삼성물산과 소위 법률적인 공방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삼성물산 시작 현재 플러스 5변의 상승을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바라볼 때는 어쩌면 이번 항소했을 때 삼성물산 소위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예단하고 국가 지자체는 10월 달 이후에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실은 뭐 드릴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증권사 페이퍼보다도 외국계 증권사의 페이퍼를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뭐 8만 원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어떤 페이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10월 18일 날 10월 19일이죠. 그 당시에 20만 8천 원대, 최근 들어서는 17만 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본다면 외국계 증권사의 판단이 맞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이틀 전이죠. 공매도 물량이 그 당시에 공매도 물량 이틀 전에 약 30% 정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 12월 달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다? 그것은 결국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즉 공매도가 30%에 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가 공매도 물량을 통해서 셀트론의 주가가 이 시각 현재 17만 원이지만 지금보다도 아랫방향으로 내리겠다. 그런 시그널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국가지자체도 여기에 같이 연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은행입니다. 지금 우리은행 굉장히 좀 공석 상태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작년에 우리은행 소위 그 신입사원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정말 돈 있는 아버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취업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만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과연 작년 하반기 때 직원 채용 관련돼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은행의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러스 5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는 검찰 수사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은행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 가운데서 지주사 전환 그런 부분들이 당장 서 있기 때문에 은행 상당히 관치에 민감하고 즉 정부에 민감한 소위 그 관치 산업 가운데 하나 은행인데 우리은행 행장이 그동안 없다. 그리고 검찰 수사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 지자체에서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TNG는 약간 좀 길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자, KTNG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뭐 페이퍼를 보면 관련형 전자담배인 이제 릴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은 좀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코스 어떻게 보면 그 전자담배계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아이코스가 실은 필립 모리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필립 모리스의 주가를 잠깐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자,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즉 123달러의 최근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의 의미가 아이코스가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기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찐 담배, 전자담배 이것도 결국 유해성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는 KTNG 주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자담배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 판단은 개인이나 증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그 흡연자들이 그 전자담배를 피워보면서 이게 좋다. 그러면 좋을 것이지 증권사에 서로 상당히 좋다는 관점으로 오늘까지 5개월, 6개월 상승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상승은 적절치 않다. 또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 그런 관점으로 전일을 매도했다라고 좀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KTNG 이야기까지 5종목 쭉 가봤고요. 3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현진 팀장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현진 팀장의 5종목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SPC 삼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제빵과 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일단은 신선식품 부분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권을 벗어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편과일을 비롯한 신선 편의식품 시장 같은 경우 매년 30%씩 상당한 이제 그 추가적인 성장을 진행하는 그런 그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SPC 프레시 푸드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선 편의식품 시장에 대한 공략을 계속해서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SPC 삼립을 추천을 드렸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한번 사보자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워낙 강세에 따라서 음식료주의 전반적인 호재 요인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료주 중에 좀 빠진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SPC 삼립이 좀 나온 거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10월 30일에 있었던 고점 부분이 약간 부딪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벗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C 삼립 같은 경우 현재 당연히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되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2만 8천 원, 그 이전 전략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입 종목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도 역시 음식료 업종 중에 하나죠. 소주와 맥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소주와 맥주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소주시장 같은 경우에 참이슬이라는 브랜드가 거의 시장을 휘어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참이슬의 이제 입지는 굉장히 이제 크게 형성되어 있고요. 소주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신규 출시 맥주인 발포주 필라이트입니다. 이 필라이트 같은 경우 세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요. 가성비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입 맥주와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맥주 부분의 흑자 전환이 현재 시점에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사 파업도 10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11월부터 생산 재개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 25,950원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종가 부근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KTNG도 조금 지루한으로 보이다가 전자담배 릴이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올라온 가격 11만 5천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었던 전자담배 아이코스나 글로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KTNG의 릴이 이 전자담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에 대한 얘기를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4,000원대 배당으로 시가 배당률 약 4%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연초담배 수출도 확대되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기존에 KTNG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1만 5천 원입니다. 근데 11만 5천 원 지금 달성을 했죠. 근데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목표가를 한 템포 높여서 12만 원 잡고요. 익절가를 11만 원으로 신규적으로 설정해보는 관점, 요 가격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흐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이제 약간 좀 눌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반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투어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10만 5천 원까지 사용 조정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0만 5,500원 한번 찍고 약간 눌렸는데 현재 시점 일단 목표가 10만 5천 원 사용 조정한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역시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이제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우상향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눌리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크되고 있는 포인트는 홈 사물 인터넷 사업입니다. 추후에 그 스마트폰과 연동된 그 스마트 도어록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S가 홈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IoT 선두주자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중국 시장에도 그 사물인터넷 시장을 좀 뻗치겠다라는 포부도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의 사물인터넷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역시 좀 홀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목표가를 20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그 가격을 일단은 한번 뚫고 약간 눌린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냥 넉넉하게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22만 원 정도 목표가, 현재 시점 목표가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홀딩하고 가시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22만 원 상향 조정해서 설정하고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목표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가보면 될 것 같은데 0275번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42,200원에 비중 10% 대응 방향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진석 소장님 사실 전기 배터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일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공시가 하나 나왔죠. 통상 이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공시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돼서 1,584억을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고 하겠다. 즉 시가총액의 10% 정도를 일단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평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계가 약 30만 여주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순매수 그리고 현재 4,700원 상승하는 걸 보면 일단 이번
이번에 말레이시아 관련돼서 일단 국내 참여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빨간 불로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통상 그 전기차 관련돼서 우리가 퍼스트 솔라,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이 믹싱되고 있는데요. 자, 보신 차트가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올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쪽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퍼스트 솔라는 다릅니다. 즉, 세이프가드를 이미 가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이거 상승했던 것이 자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솔라의 소위 경쟁자인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이렇게 태양광, 전기차 이런 어떤 관련 기업들의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 그런 작용 속에서 얼떨결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전기차 부분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BYD라는 이 정도도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배터리 쪽에 1등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그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즉 중국에 있는 자동차 가운데서 한국 메이커에 있는 제품은 결국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중국 자체에서 한국에 있는 제품들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 이 시각 현재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 중국에서 바라본 시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이쯤에서는 파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도에서 파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마감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예상치 지수 양시장 모두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551.34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약보합권에서 2550선 공방벌이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오늘 변동성이 좀 큰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종잡기가 좀 어려운데요. 수급 조치 한번 보기 전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2558포인트부터 2539포인트까지 쭉 빠집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다가 이내 다시금 낙폭 줄이면서 올라오는 모습, 변동성이 1시 30분 이후에 좀 강해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수급 추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추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전 시간대보다 줄었습니다. 936억 원까지 줄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1493억 원 쌓아놨습니다. 개인은 2006억 원이나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이고요. 현대차 역시 1,500원 빠집니다. 하지만 LG화학 오늘 계속해서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물산 올라갑니다. 포스코가 1%대 상승이고요.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역시 올라가는데 삼성생명도 1%대 강세, 그리고 네이버는 2.83% 정도 지금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10포인트 지금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710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일단 1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장초반에 756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710포인트, 11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710선에서 지금 공방 벌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674억 원 팔고요. 기관 311억 원 삽니다. 기관 전 주체 이제 매수하고요. 개인은 410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름세를 보이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젠, CJNM, 티슈진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신라젠과 티슈진 같은 경우 변동성이 지금 오늘도 큰 상황이고 티슈진이 특히나 변동성이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메디톡스, 코미팜 빠지고요. 바이로메드가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마감 지수 마지막으로 체크하기 전에 김진석 소장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리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와 그저께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한 이후에 현재 득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참여자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어떤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미국의 애플, 소위 신고가 이후에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예상보다 시장 상당히 좀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이 시각 현재 외국계가 935억, 936억
6억 정도로 마감되는데 장중에 정확하게 2위 36번에 1,300억 정도 외국계가 매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외국계가 장중 한때 1,300억, 이 시각 현재는 935억이면 그나마 매도 폭이 줄어들어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애플이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 가운데서도 이 시각 현재 유가정보 시장 그리고 몇몇 종목들 IT 업종들의 주가가 예상보다 발군의 노력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따 리뷰를 좀 드려보겠고요. 또한 팩터 가운데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주 관련주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709.92 선으로 빨간불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종목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겠고요. 자,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티슈진이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 5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제약바이오주 관련주 말고 또 다른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 장세로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유가정보 시장과 코스닥 시장 트럼프발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저께의 모습을 보면 일단 큰 폭풍은 지나갔다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몇몇 종목들 여전히 트럼프발 리스크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중국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할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과연 나비 효과로 들어설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환기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내일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 가부간에 또 연설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무역 상대로 어떤 얘기할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주시면서 오늘장 마감 체크해봤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소폭 마감입니다. 2550선에 살짝 미끄러졌네요. 2549.11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710포인트 지켰을까요? 조금 모자라네요. 709.92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루 종일 고합권 수준이었는데 역시나 1115원 60전 고합에서 어제와 동일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이 카카오 종목 오늘도 장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61% 정도 상승했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LG화학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44.9% 누적 수익률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 36.1%나 오름세네요. 주식탐템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34.7% 상승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LG화학 33.5% 오름세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삼성엔지니어링 31.9%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하나투어 신고가 또 경신했죠. 26.7%의 상승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의 주요 일정 또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7분, 이제 38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일주일 마무리하는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글로벌 이슈가 하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을 이어서 오늘 이제 중국에 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중국에서 머물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환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체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통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 이제 지금 방문 중인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득과 실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말 그 식사 정치를 통해서 환대를 받았고요. 뭐 한국도 상당히 열심히 좀 이렇게 환대를 했고 물론 어제 가운데서는 중국이 보니까 뭐 그게 자금성이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큰 성인데 거기를 그냥 다 통으로 다 비워가지고 8만 명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에 의존을 했다고 할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환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그 미국의 정말 재벌이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자본가의 어떤 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제 G1 또 이렇게 G2가 모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힘겨루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도 이제는 시진핑 2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나도 황제다 그것을 시장에 좀 어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아마 시진핑 주석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방문한 첫날 무역과 북핵에 대한 얘기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걸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런 고민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도착하고 2시간이라고 그러죠. 2시간 만에 미국을 상대로 투자 사인했답니다. 약 보니까는 한국 돈으로 10조 원 정도의 선물을 이미 던져줬고 자 이미 2시간 만에 던져주면서 어떤 얘기했죠?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0조 선물 줬지만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정적인 기반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베 총리보다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좀 이렇게 외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수많은 얘기 가운데서 중국이 환율을 소위 조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돈으로 10조 원에 대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제는 북한 얘기를 해도 알아서 또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을 넘어서 한국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FTA에 관련돼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지만 1박 2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페이퍼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마저 살펴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서가 외국이나 주위에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선물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뭐 중국처럼 그렇게 큰 선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선물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무기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이미 가사인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그동안 한국 관련돼서 10월 말에 소위 사인을 했죠. 사인 가운데 하나가 한미연합으로 소위 한미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사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얼마나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보고 중국에 가서 한국의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부탁을 해놨는데 오히려 앞으로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자, 내일까지 중국 관련돼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증시를 잠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가가 신고가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한국의 IT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T 관련돼서 애플이 상승했다고 이것이 한국의 기업들과 상승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물론 장마감하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좀 시장의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곧 보실 그 차트의 그림들이 애플의 주가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실은 이때쯤부터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팩트인데요.
자, 4월 이 당시에 4월 며칠이냐면 4월 26일 정도 되는데요. 이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세제 개혁을 이때 발표했습니다. 즉 35%에서 15%로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때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승했지만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때 왜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법인세 인하가 되면 좋을 텐데 왜 하락했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올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주가가 176달러까지 상승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월달과 지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법인세를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 가운데서 35%를 15%까지 인하하겠습니다는 이때 발표했고요.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35%에서 20%로 즉 법인세 인하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 인하 관련돼서 애플이 수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결국 주가 상승 동력은 좀 안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애플의 주가 상승 관련돼서 앞서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작가분들 입장에서도 애플 아이폰 8이 그렇게 안 팔리는데 애플이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까요?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 좀 하고 방송 들어왔는데요. 자, 몇몇 종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보시 종목이 월마트인데요. WMT죠. 월마트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월마트의 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IT 업종의 상승으로 연결된다기보다도 미국의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 유통을 비롯해서 업종들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어떤 존슨앤존슨 꼬마 키우시는 분들은 존슨앤존슨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존슨앤존슨도 보시면 이 종목도 주가가 어쨌든 지난 10월 달에도 신고가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새벽 끝날 미국 증시 가운데서 급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이 종목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실은 다우지수 거의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카콜라입니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따라서 애플의 주가 상승을 결국 IT 업종의 모멘텀을 하기보다도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신고가를 보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IT 업종의 상승과 맞물리고 있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애플의 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적 호조도 있었지만 아이폰 8과 A 플러스 그리고 곧 나올 아이폰 10 이런 부분들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애플의 주가, 아이폰과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면 이번 지금부터 10월부터 12월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 물량이 잡힐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상당히 부진하게 된다면 결국 내년 1월에 어떤 실적을 바라다 봤을 때 지금처럼 애플의 주가가 결국 실적 호조보다도 실적 부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아졌지만 결국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이폰 관련돼서 제품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것은 결국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다 보겠고요. 오늘 애플의 주가가 신고가를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우지수의 주가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서 애플의 주가도 상승했다. 이렇게 좀 어떤 의미를 상당히 희석해서 보시는 것이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대장주인 그 애플이 혹시나 실적이 안 좋아서 내년도에 좀 빠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갖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